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상하대칭 도형을 그려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만들기 전에 어떤 프로그램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시작 버튼을 누르기 전 화면을 보면 가운데에 긴 선이 있고 중앙에 연필이 한 자루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는 노란색 지우개가 보입니다. 시작 버튼을 클릭하자 한 자루였던 연필이 두 자루로 바뀝니다. 그리고 마우스 커서를 움직이면 가운데 있는 선을 기준으로 연필이 대칭으로 움직이고 왼쪽 버튼을 클릭한 상태로 그림을 그리자 가운데 있는 선을 대칭축으로 하여 대칭된 그림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에서 손을 떼면 그림 그리는 것을 멈춥니다. 노란색 지우개를 클릭하면 방금 그렸던 그림이 모두 지워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동으로 상하 대칭 도형을 그려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브젝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브젝트는 지우개, 연필, 대칭축 이렇게 총 3가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크게 3단계로 나누어서 프로그래밍을 해볼 텐데요. 첫째, 연필이 그림을 그리도록 하는 것. 둘째, 연필이 자기 자신을 복제하고 복제된 연필이 상하 대칭된 그림을 그리게 하는 것. 그리고 셋째, 이 지우개가 그림을 지우도록 하는 것. 이렇게 3가지 순서로 나누어서 프로그래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로 연필이 그림을 그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마우스로 클릭을 했을 때 연필이 그림을 그렸었죠? 그래서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를 시작으로 한 다음 그림을 그리는 것과 관련된 블록들이 있는 붓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기 시작하기를 할 수 있도록 이 블록을 사용하겠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하기만 하면 그림 그리기를 계속 시작해서 멈추지 않았던 것은 아니죠. 마우스 클릭을 해제했을 때는 그리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2가지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럼 연필이 제대로 그림을 그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그림이 그려지나요? 네,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림을 떠나서 이 연필 자체가 움직이지 않고 있죠? 우리가 연필이 마우스 포인터를 따라 움직이도록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반드시 코딩해 주어야 합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특정 위치로 이 연필을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움직임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위치로 이동시키는 이 블록을 활용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는 지우개 위치가 아니라 마우스 포인터 위치로 이동하도록 변경하겠습니다. 여기서 무척 중요한 것이 이렇게 하나의 블록만 사용하면 실제로 연필은 제대로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반복하도록 우리가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연필이 마우스 포인터 위치로 계속해서 이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계속 반복하기 블록을 활용한 뒤 이 사이에 마우스 포인터 위치로 이동하기라는 블록을 끼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네, 드디어 연필이 마우스 포인터를 따라 움직이며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핵심적인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합니다. 바로 두 번째 단계로 연필이 2개가 되어 상하 대칭 프로그램 그림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연필이 자기 자신을 복제하여 2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복제 기능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으로 가서 자신의 복제본 만들기라는 코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복제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사이에 이 코드를 끼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서 복제본이 생성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네, 복제본이 생겼지만 원래의 연필은 움직이면서 그림도 그리는 반면 복제본은 움직이지도 그림을 그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제본에 대해서 따로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원래의 연필이 그림을 그릴 때 복제본 연필은 상하 대칭 그림을 그리도록 프로그래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제본이 처음 생성되었을 때라는 블록을 가지고 온 뒤 복제한 연필의 모양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제한 연필의 모양은 원래의 연필을 상하 대칭한 모양입니다. 따라서 모양으로 간 다음 상하 모양 뒤집기라는 이 블록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럼 모양이 뒤집히게 되겠죠? 중요한 것은 대칭축을 기준으로 복제된 연필이 이 상하 대칭된 모양을 계속 유지하면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좌표 개념이 여기서 사용되는데요. 우선 계속 움직이는 것을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기 블록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X좌표와 Y좌표를 특정 위치로 이동하게 하는 이 블록을 활용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제본이 처음 생성되었을 때 상하 모양이 뒤집어진 상태에서 이 위치로 이동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X좌표와 Y좌표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까요? X좌표는 화면에서 가로의 위치, 즉 좌우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Y좌표는 화면에서 세로, 상하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이 마우스 포인터를 움직일 때마다 화면 상단에 있는 이 X좌표와 Y좌표의 위치 값이 바뀌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좌우 대칭이 아닌 상하 대칭이기 때문에 복제본의 X좌표는 원래의 연필과 똑같은 값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다만 Y좌표는 이 대칭축을 기준으로 반대로 움직이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X좌표를 먼저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연필 1의 X좌표 값과 똑같이 설정해야 합니다. 같은 가로선상에서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Y좌표는 대칭축에서 연필 1의 Y좌표 값을 뺀 만큼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 뺐다는 마이너스의 의미는 0을 기준으로 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코딩을 하면 대칭축을 기준으로 연필 1의 Y좌표 값만큼을 똑같이 아래로 위치로 설정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좌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만드는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인데요. 그럼 Y좌표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빼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마이너스가 들어간 이 블록을 가지고 온 다음 대칭축의 Y좌표 값에서 연필 1의 Y좌표 값만큼 빼는 것으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칭축의 Y좌표 값에서 연필 1이 위치한 만큼을 빼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상하 대칭으로 좌표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상하 대칭 도형을 그려주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림을 잘 그려주네요. 이렇게 가장 핵심적이었던 기능을 추가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지우개를 클릭했을 때 그렸던 그림들이 모두 지워지도록 설정해야겠죠? 본격적으로 지우개의 프로그래밍을 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바로 신호 보내기 개념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오브젝트에 명령을 하면 이 오브젝트가 움직이거나 변하도록 했었습니다. 연필에게 움직이라고 하면 연필이 움직였고 연필에게 복제하라고 하면 연필이 복제되었었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지우개에게 내리고 싶은 명령은 다릅니다. 지우개에게 명령을 내려서 지우개가 아닌 것, 즉 지우개가 아닌 그림이 지워지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림을 그린 것은 연필이기 때문에 지우는 것도 반드시 연필이 해야 합니다. 이때 지우개가 신호를 보내면 연필이 그 신호를 받아서 지우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신호 보내기 개념입니다. 방송하기 또는 브로드캐스트라는 용어로도 쓰이죠. 이 신호 보내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변수와 마찬가지로 속성에서 신호를 추가해야 합니다. 편의상 신호의 이름을 지워라 라고 설정해 볼게요. 네, 우선 신호를 보내는 주체와 받는 주체를 생각해 볼까요? 신호를 보내고 받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그렇죠. 바로 우리가 지우개를 클릭했을 때 지우개가 지워라 라는 신호를 보내도록 코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지워라 라는 신호를 보내도록 코딩하겠습니다. 자, 신호를 보내는 것까지 성공했으니 이제 연필이 신호를 받아야겠죠? 연필 오브젝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지워라 라는 신호를 받았을 때 그림 붓에 가서 모든 붓 지우기를 가지고 와서 그림 그린 것을 모두 지울 수 있도록 코딩합니다. 자, 이렇게 필요한 기능들이 모두 추가되었는데요. 제대로 작동하는지 마지막으로 시작 버튼을 눌러 확인해 볼까요? 네, 여기까지 상하대칭 프로그램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상하대칭 그림 그리는 프로그램을 조금 수정해서 좌우대칭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텐데요. 선생님과 좌우대칭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기 전에 오늘 배운 내용을 응용해서 스스로 좌우대칭 프로그램 만들기에 도전해 보세요.